오늘은 진짜 조금 짧게? 네. 짧게? 저번에는 너무 길었어요. 물론 제가 저번에 말이 많았죠. 괜히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설명해요. 제가 물어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 카페 얘기해서 그래. 맞아요. 카페 얘기했고서 괜히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 뜨거운 물 안 나오는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저는 이제 물이 그냥 안 나오는 건 줄 알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냐면 얘가 지금 막혀서 그래요. 투정해. 100%는 아닌데. 네. 망이 있어요. 네, 망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안에 이물질 들어가면 밸브가 망가지니까. 네. 망이 있거든요. 네. 지금 1차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는 이 망이 찌꺼기가 많이 껴서 안 나오지 않았까라는 게 지금 1차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밸브 자체가 망가졌던가. 왜 망가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망이 모든 밸브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망이 보통 들어가는 게 스트레나라고 해서 그 용도 자체가 걸러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스트레나요?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네, 스트레이너라고 해서 네. 펌프나 이물질 같은 찌꺼기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앞단에다 설치를 해요. 거름망이 똑같이 있어요. 거름망이 큰 찌꺼기들을 이제 걸러주고요. 펌프 이제 그런 찌꺼기들을 망가질 수 있어서. 밸브의 역할이 뭔가를 걸러내기 위한 역할. 밸브 역할이 1차적으로는 물 같은 유체를 차단하거나 공급할 때 문의 역할이에요. 문을 열고 닫고. 그 게이트 밸브 문이잖아요. 네네. 게이트 밸브 같은 게 열면 이제 물이 흐르고 문을 닫으면 물이 안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감압 밸브랑 실제로 글로브 밸브랑 되게 원리가 비슷해요. 어떤 밸브랑?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는 네. 글러브 낀 손 같아서 그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네. 난 모르겠어요. 글러브라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핸들이 이렇게 달려있고 네.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네. 다 닫히면 물이 안 흘러가는 거고 네. 열리면 물이 흘러가는 건데 이 글로브 밸브 같은 게 핸들에서 잠글 수 있잖아요. 네. 감압 밸브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여기를 조절해서 이 압력을 조절하니까 많이 열리면은 압이 센 거고 조금 열리면 압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의 글로브 밸브랑 구조가 비슷한데 감압 밸브랑 그거의 차이점은 스프링 같은 게 달려있고 네. 글로브 밸브는 여기 핸들이 달려있는 핸들이 어떻게 생기는? 손잡이 이거 물 잠그는 돌리는 이거. 자동차 핸들 같은 네네네. 글로브 밸브도 같은 물을 공급하거나 차단할 때 쓰는 밸브의 종류이긴 한데 글로브 밸브를 쓰게 되는 건 아까처럼 글로브 밸브도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차단뿐만 아니라 수압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개폐도 하게 되지만 유량을 조절을 또 같이 해야 되는 곳에는 꼭 글로브 밸브를 쓰고요. 작게 생긴 게 감압 밸브고 감압 밸브도 위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육각 렌치인데 육각 렌치를 돌려서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네요.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도 설명을 다 네네. 할 건데. 그리고 왜 감압 밸브를 써야 되냐? 그쵸.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면 네. 굳이 두 개를 나눠서 할 필요가 네.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왜 감압 밸브를 써야 되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자료 보여준 거 보면 상수도 압력 나오죠. 네네. 3kg에서 7kg 막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만약에 7kg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퍼스 센티미터 제곱 요만한 거에 7kg의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세냐면 7kg 정도면 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70m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3m라고 하면 2층 건물 정도 충분히 거뜬히 올라가겠죠. 네. 2층까지 하면 60m고 꼭대기에서는 1kg밖에 안 되겠죠. 꼭대기 층에는 압력이 낮으니까 가압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건물 옥상에 물탱크 네네네. 얘기해 주시면. 네, 이게 이래서 건물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다는 거예요. 압이 약하니까. 펌프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네. 물탱크에다 놓고 이렇게 물을 쭉 내려보낼 수도 있고. 근데 내려보내다 보면 반대로 압이 또 세진단 말이죠. 여기서 6kg의 압이 와봐요. 손 아파서 손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세대마다 쓰는 감압 밸브를 하나씩 다는 거예요. 보통 2에서 3kg 정도 되거든요. 네. 2에 3kg 정도면 물 잘 나온다 딱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집 앞에는 하나씩 들어가요. 네. 이건 꼭 들어가야 감압 밸브를 또 쓰는 게 압력 향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갑자기 막 물이 수압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상관없이 아무리 수압이 세도 세팅한 2kg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2kg? 2kg 세팅되어 있으니까 2kg 세팅된 압력으로 해서 항상 들어오는 거죠. 이 세팅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는 있긴 한데 미세하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딱 2kg 세팅 맞춰서 딱 주는 거예요. 여기 돌리면 돌릴 수는 있어요. 처음에 초기 세팅해준 것만큼 딱 정확하게는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해줘서 받기 때문에 세팅하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려요. 이 제품 다 만들어 놓고 세팅 뭐 2.5, 또 2.0, 3kg 막 이런 식으로 세팅 쫙 해놓거든요. 이거는 10kg짜리이기 때문에 10kg 밑으로 세팅해내는 거예요. 왜 10kg? 네, 10kg. 네. 아까 물이 들어온 게 7kg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1차 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물이 들어오는 쪽이 1차 측이고 나가는 쪽을 2차 측이라고 해요. 최대 1차 측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10kg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10km까지 버티고 세팅을 맞춰서 최소 세팅값이 있어요. 최소 몇 킬로까지 세팅해줄 수 있다. 20km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20km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가정집에도 있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1차 측이 20km인데 2차 측을 막 2km, 3km 이렇게 줄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심해서 압력을 많이 조절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 뭐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럴 경우는 감압밸브를 2개 써요. 20km짜리 감압밸브 하나 써 조금 10km 쪽으로 이제 만들고 하나 더해서 10km에서 뭐 3km, 2km 줄이고 이런 식으로 2번 쓰는 경우도 있고요. 1차랑 2차가 1차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하고 네. 2차는 나가는 거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까 이 강압밸브를 써서 뭐 2km나 3km대로 맞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저 2차랑 다른... 제가 아까 설명하다 빼먹은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감압밸브나 글로벌밸브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여기 저항이 생겨요.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유속이나 이런 게 느려질 수 있거든요. 1차 측 20km인데 2차 측은 3km 이렇게 못하는 게 여기에서 저항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두 개를 다는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2차 측을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이해가 되기로 1차 측, 2차 측, 그리고 밸브로 조절할 수 있는 2km, 3km 이 부분이 총 3개씩 있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20km짜리 괜히 얘기했나? 좀 헷갈리죠? 1차 측은 물이 들어오는 쪽이고 2차 측은 물이 나가는 쪽이에요. 나가는 쪽이라고 하면 제가 쓰는 쪽? 네, 그쵸. 우리가 쓰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해됩니다. 1차, 2차.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용어가 구분되어 있는 줄 알고 1차, 2차 그리고 밸브로 조절해서 나가는 쪽 따로 이거인 줄 알고 들어오는 쪽이 이제 1차 측이라고 하고 나가는 쪽이 2차 측이라고. 얘를 봤을 때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1차 측이고 이제 1차 측이고 이게 2차 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면 이 안쪽에 보면 스프링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저 그거네요. 그렇죠. 얘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2kg로 고정이 돼요. 2kg 이쪽에 있는 육각노트를 돌려서 얘를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돌려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죠. 플러스 되면 압이 높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되면 압이 줄어드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절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밸브가 세팅돼서 오면 저희는 사실 띄우기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이따가 이제 띄우기만 할 거예요. 우리는 띄워서 물이 잘 나오는 것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글러브 밸브라고 하죠? 그걸 안 쓰고 왜 감압 밸브를 쓰나요? 줄의 용도가 거의 비슷한. 글러브 밸브로 2kg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잠가서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조절할 수가 없죠. 글러브 밸브는 세팅 안 해서 저건가요? 네, 글러브 밸브는 실제 용도는 그냥 개폐 용도예요. 개폐 용도. 개폐 용도인데 추가적으로 글러브 밸브는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압 밸브는 일정하게 자기 원하는 세팅값을 찾아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밸브가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건물에 올라갈 때 좀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보통 아파트가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배관도 고층이다 보니까 배관도 더 두꺼운 거 써야 되고 관련돼서 밸브 같은 것도 더 이제 비싼 밸브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측이 예를 들어서 최대가 그 사양에 따라 달라요. 뭐 20kg 됐을 때도 있고 고압인 거 30kg도 되고 100kg까지 100kg는 있긴 있을 건데 플랜트 쪽이어서 우리는 플랜트 쪽은 많이 안 해보니까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하는 거 한 30kg까지는 되긴 해요. 단조 밸브 같은 경우 뭐 30kg씩 쓰니까 이게 키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이 당연히 더 비싸지죠. 그러겠죠. 제품 자체가 좀 더 견고하고 더 커지나요? 이 제품의 재질이 달라져요. 그래요? 네, 지금 이거는 이게 튼튼한 거 아니에요? 이게 황동이에요. 실제 이런지 모르겠는데 설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밸브를 볼 때 저압은 황동,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좀 고압이다 하면 청동, 조금 더 고압이다 하면 주천, 조금 더 고압이다 하면 닥타일, 조금 더 고압이다 하면 주간. 와, 다 처음 들어보는데. 스테인레스 이런 식으로 가요. 스테인레스는 거의 급수용이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쓰거든요. 이거는 1차 측이 10kg짜리. 10kg짜리.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회사 건물에 황동을 많이 쓰는. 세대 감압 밸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요새 이런 것도 스텐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먹는 물이니까 이것도 급수에 써도 되는데 먹는 물이니까 스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스텐 같은 경우는 더 비싸죠. 이건 칠하는 거잖아요. 칠하는 거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원래 황동 주문을 당연히 그냥 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번에 다른 거 얘기해 주셨을 때 칠 벗겨지는 거라고. 이것도 당연히 색이 너무 이쁘니까 당연히 칠을 했을 것이다. 칠하는 게 아니고 이건 황동이고 칠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에폭시 코팅이라고 해서 주철 밸브인데 먹는 물에 쓰려고 하니까 처리하면 녹슬고 녹물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적으로 코팅을 하거든요. 페인트 같은 걸로 절연 오렌지 같은 그런 색깔로 전체 코팅을 해요. 스테인레스를 써도 되는데 스테인레스보다는 에폭시 코팅하는 게 좀 더 저렴해요. 옛날에는 강간 쓰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민감하니까. 일반적인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크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배관 수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얘가 제 성능을 발휘하냐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 안에 부품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우리 지금 달려있는 건 되게 저가품이어서 막 망가지는데 쉽게 망가지지는 않은